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테마 5번부터 8번 중에 조금 보충 설명이 필요한 거, 그거 이제 전달해 드릴 건데, 5번은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테마 6번, 형사법원에서의 선결 문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 추가로 설명해 드릴 게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기억을 되살려 보게 되면, 형사법원이 일단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판단할 수 있냐, 위법 당연히 판단할 수 있다. 그거 먼저 쓰시고 난 다음에, 무허가, 무면허, 이런 논점들이 등장하게 되면 형사법원이 먼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나? 취소할 수 있나? 요 견해 드립이 이제 또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검토 부분을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예외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부인해주면 예외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부인해주면 피고인한테 유리한 경우 이때는 예외적으로 효력 부인할 수 있다라고 보자. 요 입장이 여러분들 현재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현재 다수설의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그래서 판례를 왜 비판하는지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서 옛날 그냥 입장만 알고서 부정해야 된다. 형사법원은 취소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효력 부인 못한다. 이건 여러분들 10년 전에 공부한 사람들의 답안이고, 지금 현재 다수설은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는 효력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자. 피고인한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럼 무면허 운전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여러분들 면허의 효력을 인정해 주는 게 오히려 피고인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때는 효력 부인하자는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경우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해 주면 피고인한테 유리한 경우가 되는 경우냐, 요 모습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입장이 다수설이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이든 무슨 간평사 시험이든 이런 자격증 시험에 들어가서 출제할 때마다 요 내용을 이제 물어봅니다. 현재 우리가 다수설이라는 걸 알고 있느냐. 자, 그럼 요 내용으로 물어보는 구조를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사건으로 이제 물어봐요. 갑이라는 사람이 허가 처분을 받았어요. 자, 신청을 해서 허가 처분 받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허가 처분은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의 이 영업은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한 영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법을 위반했다. 그렇게 판단해서 행정청이 야, 이 허가 처분 취소한다. 보통 철회도 취소라고 혼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가의 효력을 소멸시키겠다. 취소하는 처분, 철회하는 처분이 나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취소 처분, 철회 처분이 위법했어요. 자, 위법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처분이기 때문에 무효인 경우도 있고 유효인 경우도 있는데 취소 처분이 위법하지만 유효했어요. 그럼 취소가 유효하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었던 허가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 이게 바로 취소의 유효입니다. 근데 이 취소 처분은 위법했던 거예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상태에서 영업을 그냥 계속 해버린 거예요. 이 처분은 위법해. 그러니까 나는 영업해도 돼. 영업을 그냥 계속 강행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이 갑을 법관님, 얘 무허가 상태에서 영업했습니다. 얘한테 유죄 판결을 좀 내려주세요. 얘 허가 없는 상태에서 영업했어요. 무허가 영업이 맞습니다. 유죄 판결 내려주세요. 형사법원에 이제 기소를 한 겁니다. 이때 형사법원이 갑이라는 애한테 유죄 판결을 선고하려면 갑은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영업을 했어야 되는데 얘가 그럼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영업을 한 게 맞나? 이거를 이제 먼저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관계를 보는 겁니다. 갑이라는 애가 아예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영업한 게 아니구나. 일단 허가 처분 받았네. 허가가 유효했어. 그럼 요때부터 요때까지는 얘 분명히 허가받은 상태에서 영업한 게 맞네. 근데 문제는 취소 처분이 나왔구나. 근데 이 취소 처분이 위법했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취소 처분 위법했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취소 처분이 위법이라는 것까지만 판단하게 되면 이 처분 위법이야. 여기까지 판단했다고 보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허가의 효력이 소멸했는지 여전히 효력이 있는지 이건 결정이 안 나요. 그럼 뭐까지 판단해 봐야 되느냐? 이 취소 처분의 효력이 있나? 이것까지 판단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취소 처분이 위법한데 하자가 중대 명백해서 무효였어요. 이 취소 처분이 무효였습니다.
그럼 얘가 허가받은 효력이 있는데 취소 처분이 무효라는 얘기는 취소 처분 없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얘 영업해도 무허가 영업이 아닌 거예요. 허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영업을 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냥 당연히 무죄 판결 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뭐가 문제가 터지는 거냐. 자, 얘한테 나온 취소 처분이 위법했는데 유효했어요. 그럼 취소가 유효하다는 얘기는 일단 허가 효력이 소멸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가 영업을 해버렸네요. 그럼 행정법의 관점에서만 놓고 보게 되면 허가의 효력이 소멸한 상태에서 영업을 했으니까 무허가 영업이 맞단 말이에요. 행정법의 관점으로 지금까지는 본 겁니다. 자, 이제 검사가 기소했어요. 법관님, 얘 범죄자로 낙인 찍어주세요. 유죄 판결 선고해주세요. 이때 만약에 형사법원이 우린 취소할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취소의 유효를 그대로 인정하고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어. 그럼 취소가 위법하더라도 유효하다는 얘기는 일단 허가 효력은 소멸됐으니까 얘가 한 영업은 효력이 소멸한 상태에서 한 영업이니까 무허가 영업 맞네.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제 형사 영역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럼 행정법에서 위법한 처분을 따르지 않았더니 갑자기 유죄 판결 나가고 얘 범죄자가 된다고? 이건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현재 다수설은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형사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먼저 제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럼 현재 다수설의 입장에 따르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는 거냐. 형사법원이 이 취소 처분 위법했네. 근데 유효했네. 이거 부인해 줘야 되겠다. 그럼 형사법원이 요 취소 처분이 없는 것처럼 먼저 제거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형사법원이 먼저 이 취소 처분이 없는 것처럼 제거해 준 겁니다.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허가가 취소됐던 적이 없는 것처럼 이 허가가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보게 되면 형사법원이 먼저 이걸 제거해 주면 다시 보게 되면 얘가 이때 한 영업,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한 영업이에요. 허가가 있는 상태에서 한 영업이 돼요. 허가가 있는 상태에서 한 영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죄 판결이 아니라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실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현재 다수설은 그냥 행정법의 영역에서 무조건 공정력을 강조하지 말고 이건 형사 절차 영역 아니냐. 이때는 피고인의 인권 보장을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정말 제대로 된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효력 부인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요게 최근에 모든 주관식 시험에서 물어보는 핵심 논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형사법원 선결 문제 위법성 판단이 가능한가? 이것까지는 한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형사법원의 선결 문제 물어보게 되면 이렇게 효력 부인이 가능한가? 이 논점까지 알고 있느냐, 쓸 줄 아느냐, 요거를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6번 AS 강의 여기서 맞추고요. 그 다음에 7번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8번에 하자 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여기에 이런 목차가 이제 등장했죠. 조건과 부담의 구별. 근데 여러분들 설문 보시게 되면 어떤 주관식 시험이든 대개 설문은 이러이러한 조건을 붙였다. 이러이러한 조건을 붙였다. 그냥 조건이란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기에 조건이란 표현이 있다고 이게 진짜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실무 처분 문서에는 조건 그래놓고 그 옆에다가 도로 기부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나는 모습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란 표현이 있다고 무조건 조건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처분 문서를 봤더니 야 공사허가 내줄게. 근데 밑에 봤더니 조건 도로 기부 이러고 딱 끝나요. 조건 도로 기부 이러고 끝나버립니다. 그럼 이 경우에 이 도로 기부라는 사실이 도로 기부하고 난 다음에 공사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야 공사는 해라. 근데 공사하면서 도로 하나 만들어서 기부해라. 이렇게 독립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게 조건인지 부담인지 구별이 애매한 경우에는 뭘로 볼 거냐. 만약에 이걸 조건으로 보게 되면 얘 원하는 공사, 도로 만들어서 기부하고 난 다음에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부담으로 보게 되면 얘 일단 자기가 원하는 공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로를 하나 만들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원하는 걸 어느 걸로 봤을 때 먼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담으로 보는 게 국민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 판례 이게 부담인지 조건인지 애매하면 부담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럼 요 내용도 이제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이제 헷갈리지 않고 잘 쓰시는데 대부분 여러분들 답안을 보게 되면 어떻게 쓰냐면 조건과 부담의 구별 요거 빼버리고 판시하였다 빼버리고 그냥 요렇게 타당하다 써버려요. 그럼 여러분들 이건 일반 이론을 쓴 거에 불과하지 판례를 쓴 게 아닙니다. 근데 문장은 똑같은데 앞에다가 대법원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대법원은 조건인지 부담인지에 대해서 구별이 애매하면 유리한 부담으로 보겠다고 판시했다. 앞뒤에 요거만 들어가도 와 판례 썼구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더 받으시게 되고 고득점하는 답안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법시험 같은 제가 이제 합격해 봤지만 실제로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주관식 답안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 게 채점자한테 어필을 하고 좋은 점수를 받는지 그런 것들이 전부 녹아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모범 답안 정말 이거 성실하게 충실하게 이제 연습하셔서 써내시게 되면 여러분들 행정법에서 홈런 치시고 그 원하시는 승진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또 하나 추가해드리면 요거는 내용 추가가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 주관식 사례에서는 마지막에 목차가 사안의 해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새로운 구제 방법으로서의 판례가 등장했기 때문에 요걸 하나 붙여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를 해드릴 건 뭐냐. 자, 사안 해결 이전에 논점이 등장하면서 검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생각해 보건대 나는 이렇다. 내 생각이 판례랑 똑같으면 그냥 쭉 흘러가서 끝내면 됩니다. 근데 내 생각이 판례랑 달라요. 여러분들한테 판례랑 다른 검토를 쥐어주는 건 현재 다수설이 판례랑 반대예요. 그 판례를 비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학자들의 입장, 그게 왜 비판받는지를 알고 있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판례랑 다른 입장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건 판례랑 다른 입장을 연습하셔야 돼요. 그럼 요 내용에서 앞부분에 여러분들한테는 뭘 지지하라고 했냐면 부진정 일부 취소송을 인정하자. 그게 타당하다. 그렇게 검토를 한 거예요. 그럼 사안 해결도 내 입장에서 먼저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부진정 일부 취소송이 타당하다고 했으니까 자, 부담은 진정일부 취소소송. 근데 3년, 요건 부담이 아닙니다. 독립한 처분성이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부진정 일부 취소송을 제기하는 걸 허용할 거니까 내 입장은 3년만 취소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내 입장에서 먼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판례가 내 입장하고 내 해결하고 다르면 판례를 붙이는 거예요. 다만 판례에 따르게 되면 3년간 허가 전체가 취소되게 될 것이다. 그럼 대부분의 답안은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내 입장으로 먼저 해결하고 다른 판례 입장 붙이고. 근데 이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너무나 중요한 새로운 구제 방법에 관한 판례가 등장했기 때문에 요 문제 있는 판례에 대해서 다시 판례를 하나 더 써줘서 이런 식으로 구제받으면 훨씬 실효적일 것이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붙여드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관의 하자에 대한 쟁송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모범 답안 그리고 여러분들 모범 답안 받아보시게 되면 사법시험이든 변호사 시험이든 행정고시든 제가 전부 기출문제들 스크린에서 여러분들 시험에 등장할 수 있는 거 이거 전부 사례 설문으로 해드리고 모범 답안 해드리기 때문에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는 단문 사례 설문하고 답안 이거 충분히 여러분들 훈련하시게 되면 정말로 누구보다도 좋은 행정법 점수를 받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찌됐든 강의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선생님이 됐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수험생들한테 꼭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코멘트 하나 전달해드리고 요 시간은 마칠게요. 일단 체력이 받쳐줘야 책상에 앉아있을 수 있고 공부하는 머리도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들게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려고 하는데 체력이 없으면 공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체력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철저한 생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냥 회식 참석하고 뭐하고 이래버리면 책상에 앉아서 쓸 체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생활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수험 생활이 끝날 때까지는 약주 횟수라든지 양도 조금 줄이시고 공부할 수 있는 체력을 비축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모범 답안이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이제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부지런을 떨어서 계속 이거를 소화시키고 넘어가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혹시라도 이제 제 입장에서는 높아심에 모범 답안을 계속 이제 신청을 해요. 근데 이미 회차가 꽤 됐는데도 모범 답안 소화가 끝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1번, 2번 논점에 대한 모범 답안 소화가 안 끝났는데 11번까지 일단은 신청해서 책상에 딱 쌓아놨어요. 이거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와, 한 주 못했더니 이렇게 쌓여가네? 2주 못했더니 이렇게 쌓여가네? 아, 언제 이거 보지? 이러면서 공부할 맛이 안 나고 여러분들 더 처지게 되는 겁니다. 절대 모범 답안 쌓아두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는 이유도 있지만, 모범 답안을 일주일에 2개, 3개를 전달해 드리는 이유는 하루 이틀 중에 하나, 그럼 나는 부지런 떨겠다. 그럼 하루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투자해서 무조건 완성해서 쓸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두 문자 연상해보고 정독해보고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고 목차 한번 써보고 답안에 빈칸 채워보고 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정도 모습을 하루에 1개 또는 하루 이틀 중에 1개 이런 식으로는 끝내놔야 그게 일단 논점 하나에 대해서 소화가 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기준을 그렇게 잡으시고, 모범 답안이 소화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5번, 6번 5번, 6번 소화 끝나면 7번, 8번 이렇게 신청해서 여러분들이 받아서 훈련하셔야 쌓이지도 않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아, 내가 계획한 거 이번 주에는 3개 끝냈다. 이번 주에는 4개 끝냈다. 이런 식으로 해야 여러분들 스스로한테도 아이고 기특해. 나는 정말 기특해.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스트레스도 안 쌓이고 정말로 제대로 된 쓰는 공부를 하시면서 쫓아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범 답안 절대 미리 한꺼번에 막 해서 쌓아두지 마시고 하나, 2개, 3개 정도, 그럼 이틀에 하나라면 한 번 신청할 때 한 3개 정도, 3개 신청해서 받아서 써보는 거 소화시키고 난 다음에 또 신청해서 써보시고, 요렇게 여러분들이 요 모범 답안을 진행하셔야 나중에 스트레스도 안 받고 정말 꼼꼼하게 공부되어 있는 본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오늘 또 전달해 드리기로 한 논점 전달해 드리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